휴대폰 수리 맡기고 병원비 3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71세 김재순 어르신. 휴대폰이 고장나 근처 대리점에 맡겼고 5분 뒤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고 앱도 깔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설마 내가 그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노리는 신종 디지털 범죄. 이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330명이 당했고 피해액만 395억 원에 달했습니다. 단 3년 사이에 피해가 72%나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부터 휴대폰 대리점에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와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4가지 행동 수칙을 금융사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금융 범죄 분석을 15년째 연구하고 있는 정현민입니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안전팀 자문을 맡고 있고 그동안 3,500건 이상의 사기 사례를 직접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도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휴대폰을 수리하러 맡긴 뒤 앱 복구를 도와드리겠다는 직원의 말에 문자 인증번호를 알려주셨고 그날 저녁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바로 당신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72세 임말순 어르신. 몇 년간 쓰던 낡은 휴대폰이 갑자기 꺼져서 근처 휴대폰 대리점을 찾으셨습니다. 어르신, 새 폰으로 바꾸시면 기존 앱도 다 옮겨드릴게요. 직원의 친절한 말에 임 어르신은 별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몇 분 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행 앱 옮기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문자로 온 번호 좀 불러주세요. 임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직원이 계속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문자로 받은 6자리 숫자를 그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르신의 통장에서 3,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몇 년간 모은 노후자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자로 온 인증번호를 누군가에게 말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통장이 노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자 인증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 금고의 열쇠이자 통장 비밀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아무리 믿을만해 보여도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4세 김우상 어르신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저도 휴대폰 바꾸러 갔는데요. 직원이 문자로 온 번호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 라디오에서 이런 수법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제가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더랍니다. 기억하세요.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9세 정영수 어르신.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나서 은행 앱이 실행되지 않아 다시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공인인증서만 다시 설치해드리면 돼요. 금방 끝납니다. 직원은 아주 능숙하게 폰을 조작했고 잠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한데요. 할아버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장 어르신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말투가 너무 당당했고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어 의심하지 못한 채
비밀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통장 잔고는 영원히 되어 있었습니다. 4,900만 원. 손주 결혼자금과 아내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날 이후 난 손에 스마트폰만 쥐어도 손이 떨려요. 내가 아내 손으로 내 돈을 넘긴 거잖아요. 여러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자물쇠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거 그냥 비밀번호 아닌가요? 가족은 알려줘도 되지 않나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겁니다. 가족이 직접 입력하는 건 괜찮지만 비밀번호 자체를 타인에게 말로 전달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연희 할머니는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셨습니다. 직원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길래 죄송하지만 이건 집에 가서 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의 돈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절대 말로 알려주지 마세요. 직접 입력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하세요. 강원도 속초에 사는 74세 임성자 어르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꾼 뒤 은행 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앱 설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소액 이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계좌 비밀번호만 알려주세요. 직원은 말투도 공손했고 명찰도 달고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테스트라는 말에 마음이 풀린 이 어르신은 계좌 비밀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돼 1,8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손주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이 어르신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요청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액 테스트, 정상 작동 확인, 기계 오류 점검. 이 모든 말 뒤에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유도하는 수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와서 카드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공간이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의 친절함이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충북 음성에 사는 69세 오운자 할머니는 그런 심리를 단단하게 다잡았습니다. 전 항상 작은 메모장을 들고 다녀요. 맨 위에 크게 써놨어요. 절대 말하지 말 것. 그 밑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이걸 대리점 갈 때마다 꺼내서 봅니다. 이 할머니는 그 습관 하나로 자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4가지를 적어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꼭 휴대폰 바꾸러 갈 때 지갑에 넣어 두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피해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을 맡기기 전 반드시 초기화하거나 로그아웃 하세요. 제주 서귀포에 사는 71세 황수철 어르신은 폰을 바꾸기 하루 전날 은행 앱, 카카오톡, 간편결제 앱에서 직접 로그아웃 했습니다.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도와줬어요. 하나하나 차근히 따라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대리점에 갔더니 직원은 아무 말도 묻지 않았고 폰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앱을 지우지 않아도 설정 계정 로그아웃 또는 초기화 메뉴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절대 휴대폰을 혼자 맡기지 말고 유심만 교체하세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68세 한순례 할머니는 대리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심만 바꿔주세요. 폰은 제가 들고 있을게요. 처음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유심칩만 교체해주고 아무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심은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작은 칩입니다. 이것만 바꿔도 전화는 그대로 됩니다. 세 번째, 공식 대리점만 이용하세요. 서울 중랑구의 72세 이철순 어르신은 예전엔 집 앞 매장에서 사기 피해를 겪은 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식 매장을 찾아 방문하셨습니다. 불안해서 KT 본사 대리점에 갔더니 직원이 서류도 다 보여주고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공식 대리점은 직원 교육이 철저하고 시스템에 기록이 남습니다. 신뢰도가 다릅니다. 네 번째,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세요. 광주에 사는 74세 정호순 어르신은 폰만 받고 나머지 설정은 동네 복지관 디지털 교실에서 했습니다. 직원이 앱 설치하려길래 이건 아들하고 할게요라고 했더니 더 이상 묻지 않더라고요. 혹시 가족이 멀리 있다면 디지털 배움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무료고 천천히 도와줍니다. 이 네 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준비 한 가지, 선택 한 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이 작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하고 치밀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91세 최우석 어르신. 몇 달 전 휴대폰 화면이 깨져 근처 대리점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직원은 데이터 백업도 도와드릴게요 라며 폰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어르신의 휴대폰에 몰래 은행 앱과 카드 앱을 설치했고 인증번호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좌 이체, 심지어 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어르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건 물론 전혀 모르는 대출까지 생긴 것입니다. 총 피해액은 무려 2억 원. 그 돈은 해외여행, 명품 소비에 사용되었고 심지어 대출 우편물조차 직원 본인의 집으로 받았습니다. 어르신에게는 자주 안부 전화를 하며 폰 잘 쓰시냐고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완전 범죄를 계획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건 자녀가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면서였습니다. 25년 3월 30일 군포경찰서에서 약 2억 원의 손해를 입힌 피의자 31살 어 씨를 구속 송치하였으나 이미 상당수 금액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휴대폰을 맡긴 순간 당신의 금융 정보 전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 5분, 잠깐의 방심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생각 드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움직이면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단계 대처법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은행에 즉시 연락해 계좌를 동결하세요.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 강민우 어르신. 문자 인증번호를 알려주신 직후 딸에게 연락해 이상하다며 말했고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계좌를 동결했고 그 덕분에 피해금 일부는 출금되지 않은 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각 은행 고객센터 번호는 통장 뒤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시겠다면 지금 가족에게 미리 물어 적어 두세요. 둘째,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하세요. 피해가 의심될 경우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야 사기 혐의 접수 및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70세 이모종 어르신은 사건 직후 112에 바로 전화했고 경찰의 수사 덕분에 피해금의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증, 피해 내역 캡처, 통장 거래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더 빠르게 대응됩니다. 셋째, 통신사에도 즉시 신고하세요. 피해가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휴대폰 대리점 또는 통신사 본사에 신고해 기기 조작 및 직원 기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충북 제천에 사는 정현숙 할머니는 수상한 문자 이후 휴대폰을 점검했고 KT 고객센터에 접수한 결과 지점 직원이 비인가 앱 설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통신사도 정식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사 고객센터에 꼭 연락하세요. 넷째,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하세요. 1331 기억해 두세요. 이 번호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계좌 이체, 대출 사기, 금융 앱 해킹 등 금융 전반의 피해에 대해 정식 민원을 넣고 피해 복구나 제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빠르게 신고하고 대응해야 피해금 일부라도 되찾고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3가지. 문자 인증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카드 비밀번호. 안전하게 휴대폰 바꾸는 4가지 방법. 바꾸기 전 앱 로그아웃 또는 초기화. 유심만 교체, 혼자 폰 맡기지 않기. 반드시 공식 대리점만 이용. 설정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여러분, 단 5분의 방심이 평생의 노력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5분을 준비하면 인생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잘 몰라서 자신이 없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78세 전미숙 어르신은 나도 처음엔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 휴대폰 바꿀 때 제가 도와드립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지식은 나눌수록 강해집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이 배운 단 하나의 정보가 누군가의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 친구,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테의 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